자, 이번에는 24년 1회 있어서 기사 분야의 전기기기에 대한 보고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간단한 안내사항 전달 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볼 이 보고 문제들은 실제 문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항에 있어서 조건과 보기, 수치값은 임의로 작성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BT 시험 특성상 개인별로 출제 문항이 높은 확률로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볼 이 여러 가지 보고 문제는 내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구나 이런 맹신이 아니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네, 이런 참고적인 느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에 대한 직류 발전기가 100V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회전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에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류기에 대한 기전력 관계식을 간단히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류기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전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기본식이라고 부르는데, E는 P자 파이 60A분의 N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별로 나타나는 수식. 그래서 저는 편의상 종류별에 대한 수식, 종류식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 시험에 있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타여자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적어보면 IA는 I요. 그 다음에 E는 V 플러스 IA, RA요. 그쵸? 자, 여기다가 만약에 분권이 주어진다. 그럼 요 뒤에 계좌 전류를 갖다 붙일 수가 있고요. 이거 뭐다? 분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직권이 주어진다. 그럼 요 뒤에 IARS를 갖다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놈과 이놈이 없대요. 그러면 타여자. 이렇게 표현하면 직권.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분권.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를요 다 같이 쓴다. 그럼 뭐가 됩니까? 복합적인 친구, 복권이 되죠. 물론 정확하게는 외분권, 복권이 됩니다. 만약에 내분권, 복권은 어떻게 합니까? 요 IA 대신에 I로만 바꿔주시면 이게 내분권, 복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이것부터 정리 좀 하고 내려옵시다. 이 기본식은 간단하게 K 바이 N으로 축약시킬 수도 있죠. 자, 다시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호를 기준으로 또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그죠? 플러스면 뭡니까? 발전기에. 마이너스면 뭡니까? 전동기에. 그쵸?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나아가가지고 이 값이 필요한데 이 값이 없대요. 그럼 이놈 대신에 단자자분의 출력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계좌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저항분의 단자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꿨는데 RF가 없다. 그럼 이때 이 항목은 무시할 수도 있더라.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식을 가지고 발전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부가적인 조건으로 발전기의 내부 전압 강화가 주어집니다. 그럼 그때는요, 요 뒤에 그 내부 전압 강화를 더함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드는 의문, 이 두 개를 대체 어떻게 구분하는데? 그쵸? 자, 보통 이 종료식을 쓸 때에는 지문에 계좌 저항, 전기자 저항이라는 내부 저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이 언급되어 있다면 기전력 관계식으로 얘를 쓴다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없고요, 뭐 병렬 회로수라든가 극수라든가 이런 게 주어져 있다. 그럼 당연히 기본식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보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있는데요, 그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같은 기전력에 대한 수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놈 이꼴 이놈이더라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다면 이 기전력에 대한 개념을 보다 완벽히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1번 문제에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문에 기전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기전력 관계식을 써야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어? 병렬 회로수가 있네. 그러면 여기 있는 기본식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는 p 자 파이 60a분의 n 쓰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식을 다시 이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기본적으로 다 극수와 같더라. 그치요? 그러면 이 둘은 약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조건을 그대로 접목을 하면 일단 기전력 100V죠. 그 다음에 요놈이 총 도체수 아닙니까? 500. 그 다음에 극당 저속수 0.01. 끝이죠. 자, 그래서 요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어 봅니다. 그럼 계산기에서는 1200rpm이라는 값을 퇴하고 뱉어낼 거예요. 예,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2번 문제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면 전격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격 용량, 그 다음에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변속도. 자, 이런 조건에 대한 타해자 직류 발전기 있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무부하 시와 전격 시의 단자 전압 차는 몇 볼트예요? 자, 그리고 부가적인 조건으로 또 보니까 내부 저항도 있고요. 내부 전압 강화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했던 이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타여자 개념이죠. 자, 타여자 발전기에 있어서 수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타자 발전기를 전격으로 쓴다. 그러면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내부 전압 강화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값을 조금 보면 무부하시와 전격시의 단자 잡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이 값이 뭐겠습니까? 바로 전격 전압. 다르게 말하면 전격시의 단자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부하시의 단자 전압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부하시래요. 무부하시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부하가 없는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부하가 없다면 당연히 부하로 공급되는 전류가 없겠네요. 즉 부하 전류가 없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0이니까 당연히 이 뒤에 있는 항목도 0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단은 이 조건 하에서 얘도 0이 되는데, 자,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죠? 브러쉬에 대한 전압 강화. 자,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 브러쉬는 뭐 하는 친구입니까? 전기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친구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외부에 있어야 하는 부하가 없대요. 무부하시에는 그럼 얘가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렇죠? 왜? 외부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가 0이니까 우리는 딱 이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무부하 시의 전압은 결국 기전력과 같네.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은 기전력과 같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아마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직류기에서 무부하 시의 전압은 기전력과 같더라.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수식 관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E는 V 플러스 IA RA 플러스 E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앞에 이 기전력이 뭐와 같다고요? 무부하시 단자차가 같다고요.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부하시와 전격시의 단자차 차 아닙니까? 그럼 얘를 한번 이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좌측 항이 뭐가 됩니까? 무부하시야. 전격시에 단자전압 차가 되겠네요. 그쵸? 즉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값이 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보면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이 친구가 2V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기자 저항값은 여기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 줄이면 알면 되겠네. 그쵸? 근데 우리가 어쨌든 전격시 기준도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놈도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IA는 I인데 지금 보면 I값 부하 전류값이 여기 하나 있다. 그죠? 얘가 다르게 전격 전류가 되겠지만 이 전격 전류 자체가 뭐가 됩니까?
부하로 공급된 전류 아닙니까? 부하 전류 아닙니까? 그죠? 어이씨구, 이 친구도 다 주어져 있네. 그러면 결국 이놈도 50이 되겠네. 그럼 이걸 연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12V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 고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요런 문제 이렇게 다룬다는 거 한 번쯤 다시 봐주시면 여러분들 연습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면서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속이 증가한다? 아니죠. 실제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 이 주자속이 감소가 되지요.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맞는 말이다. 그죠?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더라. 그리고 정류적에 악영향을 주더라. 그쵸? 그래서 정류좌편 사이에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더라.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전기적인 불꽃, 다르게 섬락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4번 문제 봅니다. 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일단 보면, 다음에 권선도는 어떤 결선법에 대한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봐놓으신다면,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다, 혹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이 문제가 나왔다, 바로 맛있게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최대한 간단히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이 권선법에는요, 전체적으로 큰 틀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권. 그 다음에 고상권. 그 다음에 계로권, 패로권, 단층권, 이층권.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기본적으로 회전기에 쓰는 권선법은요, 혹은 전기제에 쓰는 권선법은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고페이 이렇게 들고 하죠. 나는 페이가 높은 게 좋아요. 고페이. 그쵸? 자, 그리고 물론 이놈들의 하위 개념으로서 뭐 조금 살펴보자면 박권, 중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하위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단절권, 분포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 전절권, 집중권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요 두 놈입니다. 자, 간단하게 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환상권은 뭡니까? 예를 들어 전기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환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권선을요, 외부와 내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렇게 쭉 가서 쭉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쭉 얘를 환상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쉽게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외부에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계좌 속의 영향을요, 실제 이 내부에 있는 이 권선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요. 자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자속은요, 투자율이 높은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철심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온 자속은요,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부 권선에는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 비효율적이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현재는 안 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고상권 아닙니까? 이 고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래쪽에다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런 전기자가 있다. 그럼 권선을 어떻게 감느냐? 이 겉에만 뭐 이런 식으로 막 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고상권이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두 개만 본다라고 했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놈에 대한 답은요, 고상권, 환상권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했지만 환상권은 뭐다? 권선을 내부와 외부를 같이 감는 거다. 고상권은 겉에만 감는 거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여기에 바깥쪽에 권선, 안쪽에 권선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싹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쭉 가서 다시 앞으로 쭉 나오더라. 뒤로 쭉 가서 앞으로 쭉 나오더라. 즉 내부와 외부를 같이 연결을 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게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내부와 외부를 같이 연결했으니까 무슨 원소법이 된다? 환상권에 대한 게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이구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네. 그럼 뭐다? 환상권. 그러면 이놈들이 밖에만 몰려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고상권이 될 겁니다. 자, 참고적인 그림을 하나 조금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상권, 고상권,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차이 보이십니까? 환상권을 보면 여기 요거 마우스 커서 빙글빙글 돌고 있죠. 외부와 내부가 모두 권선이 있고 연결이 되어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고상권은요, 모든 권선이 바깥쪽에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제는 어떻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 그죠? 환상권, 고상권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교류 발전기에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선에 여기에 있는 보기를 보면서 답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권선의 결선은 기본적으로 성형을 한다. 이게 뭡니까? Y 결선이죠. 그쵸? 자, 일단 여기 있는 교류 발전기가 뭡니까?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동기 발전기다. 그죠? 동기 발전기는요, 애초에 내부 권선을 Y 결선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을 스큐 슬롯으로 한다. 다르게 말하면 사슬롯으로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극의 길이를 길게 한다. 그죠?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항목은요, 실제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십시오. 전기자 권선을 전절권으로 갚는다. 아하. 자, 전절권은요, 여러분들 익히 알다시피 이 동기계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이 됩니다. 왜? 고조파 발생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런 게 있지요. 항상 권선법 하면은 뭘 돌려야 돼요? 단절권과, 특히 동기기에서, 그죠? 단절권과 분포권요. 얘들을 왜 씁니까? 자, 단절권과 분포권에 대해서 묻는다. 1순위가 뭐죠? 바로 파형계선이죠. 그래서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보기 모르더라도 3번 딱 봤을 때 얼씨구 전절권이네? 아, 딱 바로 요거구나. 골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 뭐 요거 당연스러운 거지만 전기자 반작용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당연스럽게 작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때때로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죠. 매급, 매상의 슬롯수를 크게 하더라. 그죠? 반대로 매극 매상의 슬롯을 작게 한다는 것은 집중권에 가까우신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극 매상의 슬롯을 크게 한다. 이것 자체가 머리면다 분포권임을 의미를 하더라. 이렇게 연결해서 갖고 와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날 때 이 전기자 전류가 뒤지는 경우에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요거를 보통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제가 감자를 겁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감자를 구웠습니다. 근데 빨리 먹고 싶어요. 손으로 까면은 손 다 딘다. 그죠? 그래서 발 뒤꿈치로 감자를 까겠다. 발, 뒤, 감.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발 뒤꿈치로 감자를 깐다면서 우리 발은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놈에 대한 조건은 몇 개가 바뀌느냐? 두 개가 바뀌어요. 즉 두 개씩 바뀝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일단 이 발기감의 의미가 요거 아닙니까? 발전기, 뒤진 전류 하면 뭐다? 감자작용. 그래서 발 뒤꿈치로 뭘 깐다? 감자를 깐다. 그죠? 자, 근데 조건을 두 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발전기라는 조건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뒤진이 앞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어요. 근데 항상 조건을 몇 개 바뀐다고요? 두 개요. 그래서 감자가 반대로 증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이 이놈이 바뀌어요. 전동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지는 안 바뀌었어요. 얘만 바뀌었어요. 항상 조건을 몇 개 바뀐다고요? 두 개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증자로 바뀝니다. 라스트 한 번 더 합시다. 자, 이 친구가 전동기로 바뀌었습니다. 뒤진 게 앞선 걸로 바뀌었어요. 이미 앞에서 두 개가 바뀌었네요. 그럼 얘는 바뀌면 안 되겠죠. 실상 요거는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거 조건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그럼 요 놈이 바뀌겠네. 그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십시오.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꽤나 간단하죠. 발전기 주어졌고요.
뒤진 전류 줄였습니다. 발, 뒤, 감. 2번 끝이더라.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24극 3상에 동기 발전기가 있답니다. 전기가 180도에 대응하는 기계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놈들의 관계식을 떠올려야 될 겁니다. 그치요? 자, 일단 수식을 쓰면 전기각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각에다가 2분의 극수를 해라. 혹은 이렇게 들고 가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를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 P, 이 전기를 만지니까 피나더라, 피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들고 가도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각자의 방법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각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계각은요, 전기각에다가 얘를 넘기게 되면 이렇게 치부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주어진 전기각이 몇 도다? 180도다. 극수는 24다. 그럼 요거 계산기에 때려 넣으면 끝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때리니까 기각이 15도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이놈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돌곡형 동기발전기 한 상의 단자 전압 V, 유기적 E, 동기 리터스를 XS 부하각을 델타로 줬고요. 전기저장을 무시한다고 할 때 한 상의 출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답은 바로 2V에 쌓인 1번이 되겠다. 그치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죠.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브가 아담 보고 데이트하자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브의 사인요. 근데 아담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밑에 X가 들어갑니다. 이브가 사인을 보냈어요. 근데 아담이 거절 때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다? 한상의 출력. 3상 물었으면 3 넣으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동기조상기에서 역률이 0.85로 뒤진 역률일 때 부족 여자로 운전을 하면 조상기의 전기자 전류와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들고 가봅시다. 동기조상기 하면 솔직히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위상 특성 곡선이 있죠. 다르게 V 곡선이라 부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계자 전류, 여기가 전기자 전류. 편의상 이렇게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점선을 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점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률이 1인 지점요. 그쵸? 근데 뭐 애초에 이 조상기가 역률 0.85로 운전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 지점에서 운전을 하고 있대요. 요 지점에서 역률 뭐 이게 0.85라고 놓을게요. 0.85.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말을 줬냐면 부족 여자로 운전을 한답니다. 부족 여자로 운전한다는 것은 이 계좌 전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애초에 0.85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좌 전류를 줄여요. 그럼 이게 부족 여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계좌 전류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얘는 과여자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맞나요? 그러면 저 보겠습니다. 부족 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전기자 전류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전류를 점점 줄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값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얘도 좌측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은요, 이 곡선상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처음에 요까지 전기자 전류가 있었대요. 근데 계좌줄을 감소시키면 어이구 요놈이 왼쪽으로 가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되네. 즉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영역에 있어서 이 전기자 전류는 어떤 전류예요? 뒤진 전류가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 지점이 역률 1인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역률은 개차반이 되죠. 그죠? 역률은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전기의 전류는 뒤진 전류이고 크기가 커지고 역률은 나빠지더라.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요놈이 되겠네요. D인 전류가 흐르고 역률이 나빠진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달아서 10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보면 농형 유도 전동기, 반발 기동 전동기, 동기 전동기, 교류 정류자 전동기. 어쨌든 싹 다 교류를 쓰는 전동기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을 한번 떠올려보면, 자, 실상 이 교류기는요, 역률이 100%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죠? 근데 특이하게도 역률을 조정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동기 조상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동기 전동기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역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기에 있어서는 역률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문에 보기에 직류기가 있다 그러면 답은 직류기가 될 거예요. 왜? 직류기는 기본적으로 역률이 1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실상 이 교류기는요 직류기에 비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직류기는 안 나오죠. 그죠? 어쨌든 역률이 가장 좋은 교류 전동기를 고르면 뭐다? 동기 전동기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11번째 문제입니다. 동기 전동기에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 이때 현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혼동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이 직류 여자 전류 뭡니까? 다른 말로 얘가 계자 전류가 되죠. 여자 전류가 다른 말로 계자 전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용어를 안다면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위상 특성 곡선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11번째 문제가 뭘 물었다? 여자 전류가 증가할 때 현상을 물었다. 그럼 다르게 이 놈이 뭡니까? 계자 전류 증가요. 맞습니까? 앞에랑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계자 전류를 증가를 시킨대요. 그러면 이 우측 영역이 되네요. 이 뭡니까? 과여자죠. 그죠? 과여자. 그러면 이때 역률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진상 역률요. 다르게 앞선 역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그림을 가지고 봤다시피 자, 다시 이 친구를 증가하면 어떤 역률이 된다고요? 진상 역률이 된다고요. 그럼 답은 바로 1번 고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에 사용되는 변압기 유, 다른 말로 우리가 절연유라고 한다, 그지요? 이 친구의 구비 조건을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구비 조건이 꽤나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구비 조건은요, 점만 작고요, 나머지는 커야 하더라. 이때 말하는 응이 뭡니까? 고, 점예. 점은요, 점도 내지 점성이죠. 그죠? 그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도가 클 것? 에헤이, 뭔 개소리입니까? 아니, 뭔 이 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죠? 점도는 어때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면, 응고점, 낮을 것, 인하점, 나머지죠, 높을 것, 저런 내력, 나머지죠, 높을 것.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옳은 내용이 되더라.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정적 부하에서 역률 0.8로 운전을 할 때 전압 변동률이 12%인 변압기가 있답니다. 이 변압기의 역률 100%의 전격 부하를 걸고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입니까? 다음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1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 또 한번 다뤄봅시다. 자, 우선에 지금 지문에 보시면 전압 변동률을 물었습니다. 자, 이 전압 변동률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변압기에 있어서 전압 변동률은 크게 두 가지 수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전격 2차 전압분의 무부하 2차 전압 마이너스 전격 2차 전압. 자,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죠. 이때 P는요, 퍼센트 저항 강화,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되고요. 플러스 1대를 지상, 마이너스 1대를 진상으로 지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역률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문에 역률이 주어져 있다, 이 수식력, 역률이 없다, 이 수식력. 그죠?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지금은 지문에 보니까 역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이 수식을 쓰는 문제구나. 우리가 요거를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진 역률, 다시 지상 역률로 주어졌으니까 바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역률 100%의 부하를 걸고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이에요. 맞습니까? 역률이 100%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여기에는 코사인이 1이요. 사인은 0이요. 그죠? 결국 이때 전압 변동률은 무엇과 같으냐? 퍼센트 저항 강화 같습니다. 결국 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12분의 1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도 관계가 없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우리가 이 지문을 보니까 앞에 또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역률 0.8로 할 때 전압 변동률이 12가 있다. 야,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가지고 실제 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이제 앞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요 관계 의거해서 Q는요 12P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 접목하면서 이 조건도 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전압 변동률은 몇 프로? 12%. 그렇죠? 그 다음에 P 그대로 쓰고요. 이때 역률이 얼마? 0.8요. 더하기 Q 대신에 12P를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효율, 즉 사인을 넣어야 되는데 물론 얘는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계산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0.8 넣으면 얘가 0.6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역률이 1이면 무효율 0. 이 친구가 0.8이면 이 친구 0.6인 거 안다, 그죠? 그래서 막바로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수식을 정리하면 얘 0.8p가 될 거고요. 이 친구 정리하면 7.2p가 될 거예요. 다 했으면 8p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끝났네요. 이때 P값 자체는 8을 이항을 하면 8분의 12, 1.5가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역률 100%일 때 전압 변동률. 근데 이 값 자체가 곧 뭐였습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 아, 요놈 구했네요. 답 요거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관계를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쪼물락하면 되는 문제더라.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런 전압비를 갖는 변압기를요, 아래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고압 측에 2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전압기의 지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변압기는 가극성이래요. 가극성이래요. 자,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어서 표현을 하면, 자, 가극성일 때, 감극성일 때, 쉽게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이때 1차, 2차에 접속이 된 전압기의 지시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가극성은요, 일단 1차에다가, 일단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요거를 떠올립니다. 이게 뭡니까? 더할 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에다가 2차 값을 더해주면 끝입니다. 자, 감극성의 값은요, 감소시키다. 즉, 마이너스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차 측에다가 2차 값을 빼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편하겠죠. 그러면 우선에 우리는요, 이 값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200V라고요. 그러면 이놈만 알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이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거 전압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요거 활용하면 끝나겠네요. 맞습니까? 실제 이 전압비를 우리가 다르게 권수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권수비는,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전압에 대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관계를 가지고 V2 값은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넣어 봅시다. 지금 여기 걸려있는 V1은 200. 그 다음에 여기는 권수비 6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하니까 100V가 나오더라.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여기다가 100을 더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300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가극성이 아니라 감극성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0에 마이너스 100 때리니까 얼마요? 100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요 두 가지 유형을 같이 챙기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변학기 등가 회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시험법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가 무, 단, 저가 있습니다. 이때 무는 뭘 의미합니까? 무부하 시험요. 단은요, 단락 시험요. 저는 정확하게는 권선, 저항, 측정 시험요. 자, 우리가 얘를 변압기 기준으로 한다면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브화 시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여자 전류, 그 다음에 뭐 여자 어드미턴스, 그리고 철선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죠? 탈락 시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임피던스, 그리고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그리고 임피던스 와트가 다른 말로 동손이더라. 그렇죠? 어떤 경우는 임피던스 와트를 계산해봐라. 어떤 경우는 동손 계산해봐라. 뭐 답으로 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전압 변동률도 실제로는 알 수가 있지요.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저항을 측정하는 거니까 딱히 뭐 따로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무, 단, 저 챙긴다면 이게 곧 뭐가 된다? 변압기 무부하 시험에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부하? 와이라노 무부하가 아니고 등가위로 작성에 필요한 시험 요소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도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개만 뽑아냅니다. 즉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 무단만 뽑아냅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게 동기기, 단락비, 산출 시험이 되더라.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물어봅니다. 동기기, 단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 필요합니까? 무부하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요 다시 뽑아냅니다. 다시 뽑아내면 유도기에 원선도 작성 시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혹은 여러분들이 아는 원선도 작성 시험은 뭔가 다른데, 그쵸? 실제 이 유도기에 원선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단락 시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유도기는 회전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전한 단락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회전자를 구속을 시켜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구속시험이다. 그래서 이름이 단락시험에서 구속시험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 구, 저. 그래서 실상 요 세 개를 가지고 동기 단락비 산출시험,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시험, 원선도 작성시험 이렇게 연계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연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크게 뭐 혼동되거나 이런 일은 줄어들 겁니다. 자, 어쨌든 요 보기상에서 우리 답 골라봅시다.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구속시험이죠. 그쵸? 정확하게 구속시험으로 언급할 때에는 얘는 뭐가 된다?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대한 시험이 된다. 자,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 해당하는 것은? 와,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맛있게 꿀꺽 드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차 저항기동법이 있다. 그쵸? 자, 간단히 체크해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E2S 및 2차 주파수 F2S와 S와의 관계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E2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2차 유기 기전력이고 F1은 1차 주파수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치부하면 됩니다. 정지 시에 2차 기전력이 E2가 있고요. 2차 회전자에 대한 주파수가 F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뭐 F2나 F1이나 정지시라면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회전을 한다. 회전을 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죠. 회전 시에 2차 기전력과 2차 주파수 다르게 회전자 기전력과 회전자 주파수는 그냥 S만 갖다 붙이면 되더라. 이게 끝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물론 요 개념에 의거해서 이런 것도 있죠.
유도성 리액턴스에도 S가 같아 붙더라. 왜? 유도성 리액턴스가 오메가 L 다르게 2파이 FL 주파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가 됩니까? 슬립에 대한 회전자 기전력. 그래서 이 2S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F2S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막바로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제가 앞에 정지시는 이 두 개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죠. 자, 그래서 다시 회전을 한다면 E 그리고 F, X에는 그냥 슬립을 갖다 붙이면 되더라. 끝입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와 슬립이 2%, 2차 한상의 저항은 0.15mm입니다. 이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2차에 삽입해야 할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막바로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삽입해야 되는 저항, 다르게 외부 저항 아닙니까? 그쵸? 혹은 우리가 뭐 등가, 외부 저항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이놈의 수식은요. 슬립분의 1 마이너스 슬립의 R2더라. 끝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관계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슬립이 2%니까 0.025 1 마이너스 0.025 여기다가 실제 2차 측의 저항 0.1을 곱하면 되더라. 자, 요거 한번 계산을 때려 봅시다. 계산을 때리면 4.9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요. 다음으로 이어서 여기에 있는 19번째 인버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히나마 체크하고 다 바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류가 가장 먼저 발견한 전기는 뭘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하면 직류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인류가 가장 먼저 발견한 전기는요 교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교류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서 썼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교류나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직류더라.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교류를 기반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일 먼저 발견한 거, 그 다음으로 제일 먼저 쓴 거, 다시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래서 교류, 직류, 교류 이렇게 적었는데 자, 이때 이런 게 있죠. 이 교류를요, 직류로 바꾸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기기 입장에서는 정류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뭐 컨버터라 부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실제 요거를 우리가 다르게는 이렇게 또 말하죠. 순변환 장치더라. 자, 이제 직류를 교류로 바꿉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꾸로 바꾸더라 라고 해서 역변환 장치라고도 부릅니다. 요놈을 다르게 인버터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교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거.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교류 전압도 바꿀 수가 있고요. 교류에 대한 주파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주파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초당 사이클 수. 그쵸?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바꾼다라고 해서 이런 장치를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르죠. 자, 이거와 비슷하게 이 직류를요. 또 다른 직류로 직접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Y라노 직류죠, 직류. 얘를 뭐라고 합니까? 초퍼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럼 답은 바로 고를 수 있죠.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더라. 자, 라스트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트는 어떤 겁니까? 일단 끝났습니다. 이 방향성 봤을 때 답 바로 4번이네요. 여기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미지를 하나 조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소자의 기호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한 번쯤은 봐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띄워봤는데, 자, 저는 간단하게 요 20번째 문제에 대해서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그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기준화에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 방향이 있다? 우리가 전기에서 양쪽의 방향, 다르게 말하면 양쪽의 극성을 띠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거, 뭐가 있죠? 교류가 있다. 그죠? 이 교류를 우리가 AC라고 표현을 합니다. AC.
실제 요 뒤에 있는 이 AC가 교류예요, 교류. 아시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얘가 양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방향성 보고 그냥 바로 얘를 고른 겁니다. 그리고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이 3단자라는 이런 의미를요, 여기 앞에 있는 이 try라는 이 친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 라틴어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혹은 다르게 쿼드라, 그 다음에 펜타 등등등등.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쨌든 이 모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가 1이에요. D는 2, 트리는 3, 테트라 혹은 다르게 쿼드라로도 표현을 하는데 4, 이 친구가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라이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얘가 D지만 우리가 다르게는 다이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는 트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트라이가 뭘 의미한다? 3을 의미를 한다. 즉 3단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계에 대해서 억지로 외우지 않고도 바로 챙길 수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출제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다이악, 그 다음에 트라이악,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 우리 시험에 있어서의 뭐 일반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용어 한번 보세요. AC, AC. 딱 봤을 때 이거 누구 전용이겠습니까? 둘 다 교류 전용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교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 다르게 양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양방향 소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 다르게 뒤,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숫자 2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몇 단자? 2단자야. 그럼 얘는 try, 3단자야. 끝. 그래서 솔직히 요 두 놈은요, 이름 자체에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전기기기에 대한 내용은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와 함께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